미남백과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메인 MC인 짱 MC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씨는 아주 옛날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21세기에 자라오신 분이시잖아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본인이 느꼈던 가장 편했던 발명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커런트워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그거 보면서 전기가 없었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전기, 그쵸. 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기 없으면 또 네. 힘들죠. 그럼 민구 씨는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 때문에 이거는 너무 불편하다 이것 때문에 한 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그 SPSS 통계 프로그램인데 이게 너무나 불편하고 조금 더 윤택한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발명품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미남백과 챕터 12의 주제를 알려드립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현재 우리의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원시시대는 과학이라는 기술보다 생존이라는 기능이 필요했던 시대였죠. 이제는 과학의 힘으로 생존하는 시대가 열렸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발명품의 감사함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과 최악의 발명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이제 발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인류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최악의 발명품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미남백과에서 주관적으로 3위부터 1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건 발견되지 않았어도 되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건데요. 하지만 기호식품으로 포장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즐기고 있기도 한 상품입니다. 인류 최악의 발명품. 담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15세기 말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신세계를 개척하고자 많은 탐험선을 바다로 보내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사투를 벌였는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즐겨 읽으며 신세계의 꿈을 꾸고 있었고 에스파냐 왕국인 지금의 스페인 황실의 지원으로 인도를 찾겠다는 신념으로 향해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의 쿠바 인근에 있는 산살바도르 섬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그곳이 인도인 줄 알고 신의 축복으로 찾아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그곳이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자메이카와 아프리카 대륙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통증이 있는 상처 부위에 무엇을 바르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 담배라는 것을 알았고 루스티카 타파고라는 재배종을 유럽으로 가져오게 되며 이때부터 인류는 담배라는 공포의 연기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의료기술이 부족했던 아메리칸인들이 통증 억제 및 환각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담배였는데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알게 됩니다. 담배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이라는 성분은 인체 건강에 해로운 성분들이 많은 것이기도 하죠. 담배에는 4,700여 가지의 유해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입니다. 담배는 폐암을 비롯하여 구강암, 인후암, 방광암, 췌장암 등 각종 암과 만성 폐질환 및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것이죠. 담배만큼이나 우리 생활에서 이제 위험한 생활 리듬을 이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명품은 이제 인류에게 최고의 발명품이기도 이제 한데요. 하지만 최악의 발명품이기라도 불려지는 것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스몽비족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몰입하여 걷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스마트폰 좀비라고 부른답니다. 이런 스몬비족은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해 걸음이 느리고 주위를 살피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이에 앞이나 옆에서 오는 사람 및 자동차를 보지 못해 일반 보행자보다 사고를 당할 확률이 70%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죠.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일상적인 대화에 집중을 할 수 없으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고 건강 악화까지 발생한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된 연령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을 보면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한참 성장하며 자라나고 친구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이런 위험한 중독은 인성 발달과 사회 발달에 치명적인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조사죠. 스마트폰은 정말 편리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위험한 발명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최악의 발명품 1위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1위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발명품 1위는요.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기 위해 각국은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의 가격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다양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인 무기로 아무 죄가 없는 민간인이 학살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무기는 다름 아닌 핵폭탄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공식 중 E는 mc제곱입니다. 이걸 풀이하자면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를 말하는데 이 공식이 바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원리가 되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한 달 전에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 교수 아인슈타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헝가리의 출신 물리학자 레오 스질라드였습니다. 스질라드는 흑연을 삼속제로 이용, 최초의 연쇄 반응을 성공시켜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질라드는 친구인 아인슈타인에게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이 핵분열에 성공하였으며 연쇄 반응 실험에 몰두하는 것 같다면서 가공할 신무기를 만들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말했고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발견한 질량, 에너지 등식인 E는 mc제곱과 핵폭탄 개발의 원리가 될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설명을 듣고는 곧 깨달았는데 핵분열과 연쇄 반응이 핵폭탄 제조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원자폭탄이 개발된 것이죠.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을 실은 미국의 폭격기가 히로시마의 리틀보이라 불리는 원자폭탄 한 발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8일 나가사키의 펜맨이라 불린 원자폭탄이 또 한 발 투하가 되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대략 한 69만 명의 피폭자와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피폭자의 대략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라는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죠. 이번에는 최고의 발명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했던 최악의 발명품이 아닌 신나고 기분 좋은 발명품들을 기대해 봅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 3위입니다. 불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사용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원시인들부터 불이 사용됐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화산과 낙뢰 등에서 우연히 얻은 불을 소중히 간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랄 일이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화산이 폭발하며 뜨거운 그 무엇인가를 보게 된 원시인들은 신기했을 겁니다. 날 음식을 먹던 원시인들이 음식을 구워 먹기 시작하며 위생이란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기생충이나 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으니까요. 또한 음식의 영양분을 날 음식으로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섭취가 가능했기에 신체의 기능적 진화도 덕택을 봤을 겁니다. 불의 발견과 쓰임으로 인류는 굉장한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야간 사냥이 가능해졌고 먹잇감을 구워서 먹을 수 있게 했으며 외부로부터 안전한 삶의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현대의 불은 에너지와 건강한 삶을 동시에 보장해주고 있는 인간의 안정장치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는 멸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최고의 발명품 1위입니다. 인류가 바퀴라는 것을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였으며 어디에서 사용했을까요? 그 질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바퀴는 고대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전 약 5000년경부터 사용되었고, 초기의 바퀴는 오늘날처럼 고무 재질이 아닌 통나무를 납작하게 잘라 만든 원판 형태였다고 하네요. 당시 문명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나무의 성질상 가로로 자르는 원판은 압력을 견딜 수 없었기에 세로로 잘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기원전 약 3500년경에는 바퀴의 기능을 살려 연결대를 연결해 기존보다 튼튼한 바퀴의 형태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루 왕조 시대에는 이를 썰매에 설치한 최초의 이륜 수레를 발명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후 1839년 미국에서 우연히 뜨거운 난로에 떨어뜨린 가황 고무의 조각이 냉서에 견디는 성질을 발견한 발명가 찰스 구디어가 고무의 탄성을 증가시키는 고무경화법을 발명하면서 고무로 된 오늘날의 타이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퀴의 발명으로 인류는 보다 편하게 멀리 물건을 나를 수 있게 되었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물자를 보급할 수 있게 되었죠. 육로를 이용한 문명의 전달도 모두 이 바퀴의 개발로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며 바퀴는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되기 시작되었는데,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 자동차 등 장착되며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박의 발명품으로 손꼽힐 수 있죠. 바퀴는 꼭 발명됐어야 하는 인류의 소중한 발명품이자 인류 발달 전달의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았네요. 정말 궁금하고 설렙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 1위에 상당히 궁금함이 자극이 됩니다. 뜸들이지 말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스마트폰은 IBM사의 사이먼이란 모델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시기상 IBM사의 사이먼이 스마트폰의 기능과 유사함을 가지고 있기에 추정하고 있을 뿐이죠. 사이먼은 IBM사가 1992년에 설계하여 그 해에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컴덱스에서 컨셉 제품으로 전시되었는데 1993년에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벨사우스사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사이먼은 휴대전화의 기능과 주소록, 세계의 시각, 계산기, 전자우편, 팩스 송수실, 게임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오늘날의 스마트폰과 같은 터치스크린을 사용해서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었고 메모를 적을 수 있는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날의 표준에서 사이먼은 매우 저가 제품에 여겨지고 있으나 당시에는 믿기지 못할 정도로 기능이 고급되어 있었고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스마트폰을 개발하며 자신들만의 디자인과 성능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하나의 과학적 산물이 아닌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며 경제적 활용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두 가지의 컨텐츠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시는 미남백과고요. 하나는 검색질이라는 컨텐츠입니다. 평소 생활하시면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으면 미남백과,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소, 미디어로 이해하는 인식개선 교육, 미인백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캠페인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끌려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홍시입니다. 세상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에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기운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장애인, 다문화 가족, 그리고 직장 문화, 남녀 평등에 대해서 차별적인 언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인식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가수 홍시가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악의 발명품과 그리고 최고의 발명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메인 MC 짱 MC님께서 없어가지고 좀 많이 좀 불안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당황스럽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우리 짱 MC와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MC님께 드리려고 선물도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오시지 않으시다니 다음번에는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브루이웃색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디어로 소통하는 남모를 이야기 미남백과 12번째 이야기 이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다음 소통 나오죠 진짜.